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누구나 집에 소금이 있을 거다. 보통 주방의 한 구석, 흔하게 놓여있는 그 작은 통 안에 들어있는 하얀 결정체. 그렇다고 그 소금이 우리에게 단지 맛을 더해주는 역할만 하는 줄 알면 큰 오산이다. 사실 그 소금, 단순한 조미료 이상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오늘은 이 소금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흔들어 놓았는지, 또 우리가 매일같이 소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소금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히 소금의 맛에 그치지 않는다. 소금은 말 그대로 우리의 세계와 역사, 그리고 삶을 바꾸어 놓은 중요한 존재다. 지금부터 그 비밀들을 차례대로 풀어보자. 처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소금의 역사이다. 사실 소금은 단순한 요리 재료가 아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소금을 귀하게 여겼다. 부유한 자나 왕족에게만 소금이 주어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소금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자원이었으며 그 가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럼 왜 그렇게 소금이 소중했을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음식을 저장하는데 소금을 필수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고기나 생선을 오래 보관하려면 소금을 많이 사용했다. 그 소금이 없었다면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결국 사람들은 고기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소금은 무역의 중요한 물품이 되었고 때로는 금과 같은 가치로 거래되기도 했다. 이쯤에서 생각해보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소금을 흔히 사용하는데 그 가치가 예전과 다를 리가 없지 않겠는가? 오늘날 소금은 여전히 중요한 자원이고 그 효용은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소금은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누구나 한 번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이상해지지?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 소금의 역할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소금은 단순히 맛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경험하는 모든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과연 이 균형 무엇일까? 소금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지 그 이야기를 알아보자. 우리는 종종 소금을 요리할 때 그 양을 너무 적게 넣거나 많게 넣어서 음식을 망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당한 양이란 것이다. 적절한 양의 소금은 음식을 더욱 풍미 있게 만들어주고 너무 많은 소금은 그 맛을 오히려 해친다. 즉, 소금의 양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균형이 되는 셈이다. 소금이 음식에만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로 소금은 우리의 몸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소금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소금은 체내의 수분을 조절하고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만약 소금을 너무 적게 섭취하거나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소금은 우리의 건강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바로 그 균형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삶의 기쁨과 고통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소금이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그 소금이 가진 또 다른 비밀을 쉽게 간과한다. 소금은 단지 맛을 더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소금을 제대로 활용하면 놀라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금을 이용한 다양한 가정용 팁을 알아보자. 소금은 음식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빨래를 할 때 소금을 넣으면 색이 더 오래가게 되고 냉장고에 소금을 두면 악취를 없앨 수 있다. 심지어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이 많은 환경에서 소금물로 코를 씻으면 건강에 좋다고도 한다. 이처럼 소금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 생활 환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까지 소금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균형이다. 소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균형 잡게 해주는 중요한 존재이다. 우리가 이 소금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 소금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존재지만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가 소금 없이 살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다. 그 작은 결정체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바로 생명과 균형의 비밀이다. 오늘날까지 소금은 우리에게 그 어떤 물건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금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소금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 손에 쥐어진 그 작은 결정체, 그저 맛을 낸다고 생각했던 그 물질이 어떻게
내 삶을 지배해왔는지를 말이다. 소금, 그 단순하지만 위대한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해 볼 때다. 소금이 우리의 일상에 끼치는 영향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깊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결정체는 단순히 맛을 더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집에 소금 한 통을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존재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소금의 진정한 능력과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그 역사와 활용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게 필요하다. 이제 소금이 어떻게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소금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숨은 영웅처럼 작용하는지에 대해 더 알아보자. 소금의 역사는 단순히 요리를 넘어 경제, 무역, 그리고 정치까지 연결되어 있다. 고대부터 소금은 값진 자원이었고 그 가치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고대 로마에서 소금은 소르디움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급여를 소금으로 받았다. 이것이 바로 셀러리라는 단어의 유래이다. 로마 군인들이 받은 소금은 단순한 보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소금이 없으면 그들은 전쟁을 치를 수도, 지탱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당시 소금은 한 국가의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였고, 이러한 경제적 의미를 알고 나면 소금의 가치가 단순히 조미료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이렇듯 소금은 고대 문명에서 돈과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소금의 공급과 수요는 당시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에는 물류망을 통해 소금을 교환하고 거래하는 시스템이 생겨났으며, 이는 현대 상업과 무역의 기초가 되었다. 이처럼 소금은 오랜 세월을 거쳐 문화와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매개체였음을 알 수 있다. 소금이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는 바로 의학적인 부분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의사들은 소금을 약재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소금을 사용하여 상처를 소독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활용했다. 오늘날 우리가 소금물을 이용해 가글을 하거나 상처를 씻을 때 사용하는 것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소금의 항균 효과는 오래전부터 알려졌으며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소금이 지닌 이 놀라운 특성 덕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 소금은 단지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가령 청소를 할 때 소금을 사용하면 기름때가 쉽게 제거되거나 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냉장고 안에 소금을 두면 악취를 차단할 수 있고, 창문 틈새에 소금을 뿌리면 곰팡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런 간단한 방법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소금의 활용법이다. 우리가 소금의 다용도를 알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조미료 이상의 존재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렇듯 소금은 실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 효과는 오직 적당히 사용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한다. 사람들은 종종 소금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그 피해를 경험한다.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고혈압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마찬가지, 소금이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조금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저 한 통의 소금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실로 방대하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에서 소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숨은 역할에 대해 하나하나 풀어보자. 소금은 단순히 음식을 맛있게 해주는 재료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 중 하나로 체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금을 지나치게 적게 섭취하면 우리의 몸이 수분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게 되고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 전해질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소금의 양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 양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게 되었을까?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소금이 단순히 조미료를 넘어서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소금을 널리 사용했다. 오늘날 우리가 냉장고를 사용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소금을 이용해 고기나 생선, 채소들을 오래 보관할 수 있었다. 고대 문명에서는 소금이 보물처럼 여겨졌고 어떤 왕국들은 소금을 통제하면서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소금이 없으면 인류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음식을 저장하거나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오랜 세월 동안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했다.
로마 시대의 군인들은 급여를 소금으로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 당시 소르디움이라는 단어가 바로 급여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의 salary라는 단어의 유래가 되었다. 즉, 소금은 단순히 음식 재료를 넘어 경제와 무역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차원이었다. 소금의 중요성은 단지 역사적인 부분에만 그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소금의 효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소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냉장고에 소금을 두면 냄새를 제거할 수 있고 세탁 시 소금을 넣으면 색깔이 더 오래 유지된다. 심지어 집안 곳곳에서 소금은 청소의 비밀 병기로 사용되기도 한다. 소금을 물에 녹여 창문을 닦으면 먼지나 기름때가 쉽게 제거되고 가구에 남아있는 끈적거리는 자국도 말끔히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소금은 음식뿐만 아니라 생활 곳곳에서 유용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소금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그 치유의 기능이다. 예를 들어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목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소금은 천연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어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효과적이다. 특히 고대 이집트인들은 소금을 치료제로 사용하며 이약적인 효과를 이용했다고 한다. 소금은 단순히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적절히 사용하면 우리 몸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소금의 이러한 다양한 활용법을 생각해보면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은 단지 소금통 속의 소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원이며 우리 몸과 일상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소금이 단순한 맛내기, 재료 이상의 의미를 가짐을 깨달았을 것이다. 소금은 역사와 문화, 경제와 건강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그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오늘날 우리는 소금이 제공하는 무수한 혜택을 누리며 그것을 일상적인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였음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마주하는 이 작은 결정체 속에 담긴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과 함께 쌓여왔다는 사실을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소금은 그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조각들이었다. 소금을 단순히 요리할 때 쓰는 재료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깊은 역사와 역할을 이해하며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되새겨보자. 이제 우리는 소금을 그저 음식의 맛을 더하는 물질이 아니라 인류 역사와 문명의 발전을 함께한 진정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니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소금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그 작은 통에 담겨 있는 이 물질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른 채 살아간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숨은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서 소금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소금이 없던 시절, 인류는 어떻게 살아갔을까? 사실 그 시절 사람들에게 소금은 단순히 맛을 내는 재료 그 이상이었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소금은 음식을 보관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다양한 음식들이 냉장고에 보관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소금으로 음식을 보관했다. 예를 들어 고기나 생선은 소금에 절여서 길게 보관할 수 있었다. 이 소금 덕분에 사람들은 계절을 넘어서 다양한 식재료를 먹을 수 있었고 이것이 곧 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였다. 이와 같은 보존 방법은 소금이 단순한 음식 재료를 넘어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식량이 부족한 시절에는 소금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상황까지 올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자연스럽게 소금을 얻을 수 있었지만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이 소금을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그만큼 소금은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졌고 상류층만이 이 자원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소금은 종종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물품이었고 때로는 금처럼 귀한 대우를 받았다. 게다가 소금은 군사적, 정치적인 맥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러 나라와 왕국들 간의 전쟁과 무역에서 소금은 중요한 교역 품목이었다. 예를 들어 중세 유럽에서는 소금을 얻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당시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보존하거나 양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략 자원으로 여겨졌다. 결국 소금을 차지한 자가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소금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물질이지만 그 존재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물질들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소금이 어떻게 저장되고 운반되는지에 대한 연구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더 효율적인 보존 및 유통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는 결국 다른 산업 분야의 기술 발전을 촉진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산업들이 그로 인해 발전했다.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자주 듣지만 적당히 섭취하는 것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 소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맛을 더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소금이 체내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은 우리의 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적당량의 소금이 체내 수분을 조절하고 세포 내에 전해질 균형을 맞추며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너무 높아져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소금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과도한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덜 사용하려는 노력과 함께 식사에서 다른 향신료나 허브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예를 들어 신선한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면 소금의 사용을 줄이면서도 맛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소금을 적당히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금이 가지고 있는 유익한 측면들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소금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도하게 소금을 제한하면 체내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탈수 현상이나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적당히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처럼 소금은 단순히 요리에서 맛을 내는 도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의 몸과 생활, 경제와 역사까지 소금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저 작은 결정체로 보일 수 있는 소금이지만 그 속에는 수천 년의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소금을 사용하면서 그 역할과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그 가치와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다. 소금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이 작은 물질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깨닫게 된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소금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앞으로도 그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만큼 소금은 단순한 맛을 넘어 우리 몸과 환경, 문화와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사용법이 단순히 일상적인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서 환경적이고 심리적인 측면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하다. 집안의 곳곳에서 소금을 활용해 냄새를 제거하고 청소를 할 때 소금을 이용하면 불필요한 화학제품을 줄일 수 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해 집안에서 자연적인 청소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소금은 단순히 자연의 산물이지만 현대인의 삶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금의 사용법을 잘만 알면 우리는 그 효과를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금을 이용한 목욕은 신체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소금의 미세한 입자들이 피부를 자극하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게다가 바다에서 자주 발견되는 소금인 힐링 소금은 그 자체로 자연의 미네랄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사람들의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처럼 소금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의 가치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 소금이 제공하는 것은 단지 맛뿐만 아니라 건강, 환경, 문화, 그리고 사회적 의미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균형 잡히게 만드는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금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할까? 소금을 사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균형이다. 음식을 준비할 때도 소금을 적당히 사용하여 그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지만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생활에서 소금을 활용할 때도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연스럽게 소금이 제공하는 유익함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소금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적당히 활용하면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 소금은 단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흔한 재료 이상이다. 그것은 문화의 역사, 경제의 흐름,
그리고 인간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차원이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소금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그 존재가 단순히 맛을 더하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